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드디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죠, 그죠? 13일,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에서 5.5, 상단은 5.5로 묶었다. 세 차례 연속 동결로 한국과의 격차는 한국은 현재 기준금리는 3.5%, 그래서 2% 차이를 유지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발언한 게 중요합니다. 기준금리가 정점 혹은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은 상단이 5.5%예요. 이제 다 왔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긴축 종료로 평가되면서 내년 1분기께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 라고 합니다. 네, 이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님. 자, 파월 의장이 그 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를 공개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내년에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5.5%죠, 그죠? 상단이 5.5%.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준이 미국의 연준이 내년 3월 FOMC에서 정책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80%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스타트에 돌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예상일 뿐입니다. 지금 내년 3월에 0.25%를 인하하고 그 뒤에 또 두 번을 더 0.25를 인하해서 4.75를 맞출 것 같다. 이건 예상이지. 그보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도 우리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면서 0.75씩 4번씩도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릴 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0.25로 하지만 실제로 가속을 받아서 0.5로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보시죠. 일단. 자, 이 내용에서 보실 거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해서 2540대로 올라섰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 어딥니까? 다우지수죠, 그죠? 미국의 주식시장 다우지수는 지금 37,000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죠. 근데 당연하겠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요구 수익률로 따라서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보실 기사는 이거예요. 막 내린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반색이라는 기사인데, 자, 보시면 미 연준이 내년에 3회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 긴축 종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언제부터 우리 한국은 또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좀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 한국은행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면서 수억 원대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하는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 더, 특히 부산 지역은 내년 입주 물량까지 급격히 줄어 금리 인하와 물량 부담을 동시에 덜어낼 수 있어 집값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네, 이거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부산 3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 감소 구간에 돌입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고금리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지 못했던 지역 건설업계도 서서히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14일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올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넘버원 탑 지역이 바로 부산이다 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8.74%를 하락했다고 합니다. 전세는 그보다 더 떨어졌어요. 10.74%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산은 현재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물론 고금리에서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입주 물량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 가격 하락보다 전세 가격 하락이 더 크다. 이것은 입주 물량의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해운대구다. 매매가가 무려 12.36%가 하락했고 전세가도 14%가 내렸다고 합니다. 완전 초토가 되었다는 이 말이죠.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이다 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금리를 봅시다. 현재는 어떠한가? 국내 4대 시중은행 혼합형 5년 고정 주담대 금리 구간은 3.66에서 5.99로 최저금리가 3% 중반대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사실 4% 언더로 지금 5년 고정으로 하시면 4% 언더, 3% 후반대에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3% 후반대에서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달 주담대 금리가 4.21에서 6.4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한 달 만에 지금 금리 하단이 약 0.5%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대출을 내면은 정말 아주 메리트 있는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 대출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담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보입니다. 자, 이것도 더 중요하죠. 금리 인하 효과와 함께 내년에는 부산의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해 집값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서베이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21년에 17,000세대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22년도에 27,000세대, 올해는 25,000세대. 지금 통상적으로 부산은 2만 세대가 넘어가면은 입주 물량이 좀 많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고금리 부담에 물량 부담까지 겹쳤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41%가 줄어든 총 입주 물량이 15,000세대다. 요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후년은 어떻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죠? 내후년 25년도에 부산 입주 물량은 9,000세대입니다. 게다가 에코셀트까지 포함한 물량입니다. 25년도 입주 물량이. 실제로 도심 내 입주 물량은 6,000, 7,000세대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도심 내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드는지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되면 내년에는 관망세가 매수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점도 매수 대기자의 지갑을 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정말 제가 어제 오늘 드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올해 초부터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년 내도록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년 연속 입주 물량 감소 구간에 들어가는 24, 25, 26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내 집 마련에 빨리 성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두 가지 기사를 엮어서 제 코멘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보신 대로 현재 5.5%인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지금이 최고점이다. 내년에 인하해서 4%, 4.6%까지 수준까지 내릴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속도가 0.25가 아니라 0.5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올릴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0.75치 4번 올리면서 정말 급하게 확 올렸잖아요. 미국에서. 내릴 때라고 찔끔찔끔 내릴 것인가?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5, 0.75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내리는 것도 급하게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주식시장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금값도 지금 2,050불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은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금리를 올린 이유는 인플레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인플레가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오히려 지금은 경기 침체가 걱정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1월달, 2월달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1월달에 있고 2월달에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으로는 1월달, 2월달에는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달에 미국이 먼저 액션을 보여주면, 금리 인하를 보여주면은 한국 금통위는 또 4월달에 있고 5월달에 있거든요. 그 즈음에는 분명히 한국에도 기준금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입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어 보이고, 이제 언제 내리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리느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년 가까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만능 치트키였죠, 그죠? 금리 인상, 금리 문제, 예, 고금리, 고물가, 예, 만능 치트키였는데, 이제 이러한 금리라는 이슈는 이제 뒤편으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을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간다는 그러한 전망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전망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기사를 보시면서 좀 전망을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더 이상 금리 이야기는 안 하고, 경기 침체, 지금 경기가 완전 개판이야, 경기가 침체됐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는 내년도 상반기를 도배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근거 없는 경기 불황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좀 경제 지표를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